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우리가 서블릿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URL 매핑이라는 걸 이제 쭉 서블릿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URL을, 서블릿을 만들고 URL 매핑의 방법, 그죠? 노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과 웹.xml을 이용해서 우리가 URL 매핑하는 방법, 그런데 이 둘 중에서는 URL 매핑이 저 뭐죠? 웹.xml로 하는 매핑이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알게 되었죠. 자, 그것을 또한 쓰는 이유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블릿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한번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서블릿은 자바 언어로 사용해서 이제 웹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죠.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죠. 자, 간단한 서블릿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면서 전체적인 구조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가 애초에 서블릿의 개념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이 서블릿은 서블릿 컨피그하고 같이 인터페이스로 존재하는데 그 두 개를 구현한 추상 클래스, 그죠?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지네릭 서블릿이 되고요. 이것을 상속받는 HTTP 서블릿이 이제 우리가 리스판스, 리퀘스트, 응답 객체들을 만들어주는 톰캣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클래스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들은 모두 다 서블릿 클래스들은 HTTP 서블릿이라는 이 클래스를 반드시 상속을 받아야 서블릿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HTTP 서블릿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우리가 웹 서블릿이라는 어노테이션으로 이 파일을 이런 경로로 치고 들어오면 두 개 방식으로 우리가 호출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요게 이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서블릿에 대한 코드로 나타내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라는 부분 이미 한번 우리가 이론을 실습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두 get, first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건데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넘어오는 객체 HTTP request 그리고 HTTP servlet response 이 리퀘스트 객체와 그리고 리스판스 객체는 제가 누가 제공을 해준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톰캣 서버에서 이제 받죠. 만들어주죠. 톰캣 서버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요청을 받고 이걸 응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엔드 유저들한테,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자, 요거, sysout에서 시스템.out.print ln은 우리가 콘솔 창에 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스판스 해서 set content type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돌려줄 건데 어떠한 내용 타입으로 돌려줄 거냐 이 뜻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텍스트 슬러시 HTML 코드로 보내줄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문자 셋도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줄 때 HTML로 우리가 리스판스를 하겠다, 보내주겠다라는 그러한 뜻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서블릿에서는 JSP와 다르게 얘는 자바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HTML 코드를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출력 스트림을 우리가 얻어야 되죠. 입력 스트림이 아니라 출력 스트림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 라이터를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응답 처리 객체, 리스판스 객체에서 getWriter 하게 되면 이제 웹 브라우저로 출력하기 위한 스트림
데이터 공간을 데이터가 이제 이동하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그러한 게 바로 출력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서블릿 파일은 자바 파일이기 때문에 출력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HTML 코드를 직접 뿌려준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다 쳐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JSP는 기본적으로 HTML 파일이기 때문에 서블릿과는 조금 다르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앞에서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을 때 스크립트릿이라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자바 코드하고 HTML 코드하고 같이 썼었죠. 예, 그러한 내용을 조금 차이점이 있죠. 근데 이것은 서블릿 파일은 자바 파일이기 때문에 출력 스트림을 얻어서 반드시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출력 스트림을 얻어서 반드시 이렇게 태그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울러 이 라이터 클로즈는 이 리소스를 얻었잖아요. 그죠? 출력 스트림을 리소스를 얻었다면 이렇게 자원을 항상 닫아주는 습관은 자바에서도 익히 여러분들도 마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뭐 클라이언트가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리퀘스트 객체에 담겨서 통상 서버로 넘어갑니다. 리퀘스트 객체 요 객체로. 왜냐? 우리가 JSP를 만들든 아니면 서블릿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직접 접속해서 엔드 유저에서 요청이 오면 리퀘스트 객체에 그 내용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서버는 WAS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서버라고 해서 우리가 톰캣이라고 통상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버는 이제 로그인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DB를 참조해서 로그인 여부를 결정해서 그 정보를 리스판스 객체에 납아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이 그림으로 제가 표식을 해놨는데 보시면 엔드 유저 클라이언트 단에서 먼저 내가 웹페이지에 처음에 접속을 해요. 그죠? URL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폼 양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로그인 정보를 이제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사용자 입력했던 그 내용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두 개 방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겟 방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폼이라는 태그, 여기에 클라이언트한테 제일 처음에 보여지는, 파일이 HTML 파일이나, 뭐 JSP 파일이나, 아니면, 그 둘 중에 하나 파일이 될 텐데, 그때 보여줄 때, 보여주면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폼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HTML에 여러분들도 공부하셨겠죠. 그죠? 폼 태그에 보면 이제 메서드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get 방식으로 설정을 하느냐, 아니면 포스트 방식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서버에 이제 그 내용이 로그인 정보가 리퀘스트 객체에 담겨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알겠죠? 넘어와서 그러면 이 서버에서는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컨트롤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웹서버에서 이제 그 정보가 넘어왔는 게 DB한테 존재하면 받아가지고 그냥 이제 이렇게 뿌려주면 되죠. 리스판스 객체를 통해서 뭐 아이디하고 뭐 이게 내용이 있다면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 아니면 로그인 되었습니다. 라고 돌려주면 될 것이고 그게 갖다가 조회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등록된 정보가 없으니 뭐 회원가입을 해라. 뭐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오면 서버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청 처리 객체 및 응답 처리 객체는 통캡 서버가 직접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상 우리가 내장 객체의 하나의 내장 클래스 객체로 이제 보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객체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인 이제 뭐 JSP 서블릿 컨테이너인
통캣 서버에서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DB까지 조회할 일이 있으면 조회하고, 그리고 그 결과 값을 이제 우리가 보통 HTML 파일로 리턴을 해주면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가 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되면서 베이스에 깔려야 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될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get과 post 방식이 있는데요. get하고 post 방식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get이냐 post냐에 따라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두 get으로 넘어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두 get 방식으로 이제 호출이 되는 것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엔드 유저 단에 보여지는 HTML 태그 안에 폼 태그가 반드시 있습니다. 폼 태그가 있을 때 그때 메서드 속성이 있는데요. 그 값이 get을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URL 주소에다가 이 두 개다고 두 퍼스트 이 서블리 파일에 매핑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핑명을 URL에 치고 들어가면 이 두 get이라는 메서드가 자동으로 실행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콘솔에 나타날 거고요. 여기는 역시 HTML 파일로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출력 스트림 얻고, 그 다음에 역시 이거는 이제 찍어주는 건데, 되돌려주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get 방식과 post 방식의 차이점을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데요. 보시면, get 방식은요, 우리가 아이디나 뭐 이런 패스워드나 이런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 URL 값으로 정보가 전송되어 얘는 보안에 약해요. 그래서 get 방식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디나 로그 비번을 딱 쳤는데 그게 이 URL 창 있잖아요. 주소 입력 창에 그게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JSP나 이제 서블릿을 좀 볼 줄 아시는 분들은 그거 위에 주소 표시줄 뚝 보면 두 개 방식으로 돼 있다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알아내기 수월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URL 경로 뒤에 물음표와 함께 와일드카드하고 함께 파라메타에 붙여서 전송이 돼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통상 쿼리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쿼리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이 쿼리 문자열은 각각의 파라메타를 end로 구분을 해서 그 속성을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까지 다 보여줘요. 그래서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다. 근데 때로는 get 방식을 쓰는 경우도 있죠. 뭐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든지 그렇다면 맞죠. 근데 이제 회원 정보라든지 회원 가입을 할 때라든지 중요한 신상 정보 그리고 뭐 여러분들의 뭐 비밀번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넘길 때는 절대로 get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포스트 방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역시 이것도 폼 태그에서 메서드라는 속성 값을 get을 쓰지 않고 포스트를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리퀘스트 객체 헤더에 실려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URL에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정보가 전송이 되고 얘는 그냥 이제 이 우리가 메서드 속성 태그 옆에 보면 액션이라는 태그도 같이 붙어서 만들거든요. 그 액션 태그 안에 이제 우리가 이동할 경로를 지정을 해줘요. 어떠한 파일로 가라 그러면 그 URL만 단순히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보안에 강한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좀 많이 중요하고 좀 민감한 그런 데이터를 서버에 보낼 때는 웬만하면 포스트 방식이 보안에 좋으니까 쓰면 좋겠죠. 맞습니까? get 방식은 뭐 서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뭐 문제가 잘 안 되겠지만은 회원 정보라든지 좀 중요한 데이터들은
반드시 포스트 방식으로 넘겨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자 이렇게 와스 예,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죠. 예, 웹 서버에서 지나서 얘는 이제 서버를 우리가 통상 WA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 컨테이너가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판스 객체를 만들어 준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즉 HTML에서 폼 태그를 이용을 해서 ID 그리고 패스워드 등을 보낼 때는 방식에는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포스트로 호출을 하게 되면 얘가 호출이 되는 거고요. get 방식을 이용해서 보내면 두 개씩 호출이 된다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아울러 두 get과 두 post 이렇게 돼 있을 때 get 방식과 post 방식의 차이점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을 get 방식으로 호출할 건지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할 건지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게 호출이 돼야 될지를 모르고 마음대로 썼다가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get 방식하고 포스트 방식과 그거에 따라서 호출되어지는 서블릿의 두 get과 두 first 메서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요게 바로 get과 post 방식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고요.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실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호출이 되어지고 어떤 게 이제 이렇게 된다. 그리고 URL 주소는 어떻게 바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요 이론 끝나고 실습하면서 이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니까요. 자,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두 get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오는데요.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에 간단하게 이제 한번 더 들어보시죠. 자, HTML 내에 폼 태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폼 태그에 메서드 속성이 get일 때 경우에 호출이 되고요. 웹브라우저 주소창을 이용해서 서블릿을 요청한 경우에도 호출이 된다. 그렇죠. 만약에 폼 태그로 전송이 안 되고요. 폼 태그의 메서드 속성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서블릿을 만들고 실행 컨트롤 F11번이나 F11번 누르면 그렇게 실행이 되는 것은 get 방식으로 실행되는 거 확인해 봤잖아요. 저번에 저 1장에서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 그죠? 그래서 이 두 get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그리고 HTTP 서블릿 리스판스를 받는데 이게 두 개는 통캣 서버가 자동 생성을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웹브라우저하고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웹브라우저하고 이렇게 서블릿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퀘스트는 말 그대로 요청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그것을 처리해주는 객체가 바로 엄밀하게 말하면 HTTP 서블릿 리퀘스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처리를 웹서버가 받아서 와스가 받아서 그것을 다 처리하고 돌려주는 객체는 이제 바로 HTTP 서블릿 리스판스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두 get은 이제 또 있었죠. 그죠? set content type. 이건 뭐였어요? 그쵸? 리퀘스트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면, 어떠한 엔드 유저의 요청이 들어오면, 얘는, 서블릿은 어떤 타입으로 돌려줄지 결정을 하는 거죠. 응답 방식을 결정을 하는 게 바로 set content type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getWriter는 설명드렸듯이 출력 스트림을 얻는 방법입니다. 역시 이거 내장 객체인 리스판스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리스판스를 쓰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방식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이거는 콘솔에 찍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응답할 때 HTML 코드로 응답을 하고 문자셋은 UTF-8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PD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PD 설정을 안 하고 기본적으로 뭐 이제 문자셋이 이렇게 서로 안 맞잖아요. 안 맞아버리면 글자가 깨져요. 인코딩 자체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뭐 보통 통상 이제 웹 프로그램들은 이제 예전에는 EUC-KR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다 UTF-8 형태로 이제 한글이 이렇게 되면 3바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자가 깨지지 않도록 대다수가 이제 UTF-8로 가고 있는 추세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밑에 내용 이렇게 쭉 출력을 하면 되겠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 하는 셋 컨텐트 타입하고 get 라이터 출력 스트림 얻는 거 한번 봤고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또 역시 출력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서블릿에서는 프린트 ln이라는 라이터 즉 출력 스트림 객체를 통해서 프린트 ln을 얻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태그를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찍으면 이렇게 두 개 방식으로 들어와서 이 h1 태그, 바디 태그 안에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웹브라우저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h1 태그, 제목 태그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h1이 제일 큰 글자고요. h 태그 중에서 h6까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높을수록 좀 작아지죠, 제목이. 알겠죠? 그리고 이제 라이터 클로즈는 마지막에 출력 객체를 닫는 거. 이거는 이제 리소스를 썼으면 반드시 닫아줘야 되죠. 우리가 자바에서 스캐너를 쓰면 스캐너도 클로즈를 해줘야 되듯이 이것도 역시 출력 스트림, 스캐너는 입력 스트림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포스트입니다. 자, 요게 HTML 파일이고요. 여기 서블릿 파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차셋을 UTF-8로, 이거는 이제 엔드 유저 딴에 이제 그냥 아무 내용도 안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는 폼 태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인풋 타입에서 타입이 submit이에요. 타입이 submit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웹서버에 전송할 때 쓰는 게 바로 submit이라는 타입을 이제 속성 값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풋 태그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 value 값은 이렇게 하면 버튼이 하나 생기거든요. 이렇게 버튼이 하나 생겨서 요 위에 value에 이제 들어갈 값이 바로 이제 이렇게 value 값이 여기에 포스트로 딱 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 HTML post.html 얘 파일을 딱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HTML 웹페이지가 하나 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버튼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딸깍 누르면 자 얘가 메서드 방식이 뭐예요? 그죠? 메서드 방식이 포스트 방식이고요. 액션 타입에 대한 속성이 있죠. 이게 이제 포스트 메서드 점 자바로 가라라는 서블릿 파일로 가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메서드 두 포스트는 포스트 메서드라는 요 있죠. 그죠? 자바 파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두 포스트를 호출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데이터를 싣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두 포스트가 호출이 되면서 역시 아까와 같이 두 포스트가 이 콘솔에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다 똑같죠. 뭐 EUC-KR을 하든 아니면 UTF-8을 하든 UTF-8로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로소 여기에 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우리는 두 개를 호출하지 않고 바로 두 포스트를 호출을 해서 실행이 쭉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요게 포스트 두 포스트 방식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패스. 요것도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서버라는 탭에 우리가 서버라는 프로젝트 요 폴더 안에 보면 server.xml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쭉 내려보면 어떠한 프로젝트들을 만들면 자동으로 여기에 독베이스하고 그리고 패스하고 그리고 릴로더블하고 소스하고 등등이 쭉 있어요. 이게 이제 컨텍스트 패스라고 흔히 칭하는데 이 컨텍스트 패스는 우리는 통상적으로 여기에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여러 개 나눠서 만들면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웹 어플리케이션의 정확한 패스 형태로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이 서버가 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분하기 위한 패스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여기에 이 컨텍스트 패스는 무조건 한 개 더 만들고 이렇게 제가 세 개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세 개가 올라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텍스트 패스라고 부르고 앞으로 제가 컨텍스트 패스라고 흔히 얘기를 계속 잘 많이 할 건데요. 이 이제 이클립스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요거는 알아서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게 웹 어플리케이션에 구분하는 구분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거를 구분짓는 구분자명에 대한 패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상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명이 되겠죠. 그죠? 이름으로 봐도 무방하다.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만들면 자동으로 서버.xml 코드에 추가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저번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또 한번 실습을 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요까지가 끝이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번 강의에서 살펴봤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HTTP 서블릿을 반드시 상속을 받아야 서블릿 클래스가 된다라는 거를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레스판스, 리퀘스트, 그죠? 이 객체들은 우리가 통캣 서버가 제공을 해줘서 우리가 서로 통신하는데 무리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이제 get, 포스트 방식의 차이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get 방식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포스트 방식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고, 그리고 컨텍스트 패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리뷰를 해 봤습니다. 그죠? 좀 정리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나왔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JSP 프로그래밍을 함에 있어서 서블릿 프로그래밍을 하든 JSP로 만들든 간에 다 똑같은 개념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개념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 짤 때 크게 제가 무슨 말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바로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 그리고 정리를 해두시면 아주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이론적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가 이 서블릿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이제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